지정된 게 17개 정도 있습니다. 김치류, 태서식품 있고요. 월드케미칼 해초진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탄 제품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유통 상품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축제 때나 그리고 우리 관광지회 같은 거 보면은 좀 그 홍보 부스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철암 그 역에 우리 그 V트레인 지금 하루에 6번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면은 태백과 관련돼 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도계 유리공예 거기 와 있어요. 도계 유리공. 또 태백시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민들은 또 그만큼 또 관광객들은 그만큼 믿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조차도 감내 오는 것조차도 판을 못 벌리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업의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 태백의 브랜드를 연못이나 철암 이런 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홍보 활동을 좀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철암하고 항지 연못 정도 일단은 좀 홍보를 이렇게 광고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를 개발하고 뭐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좀 제대로 좀 알려지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거래도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6명을 고용할 경우에 7억 9천 100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현 기준에 의해서는 한 저게 4억 정도 좀 빠지는데 2015년부터 규정이 좀 바뀌어갖고 한 2억 정도. 이게 원래 봉사 정신으로 해서 시에서 도비나 시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갖고 져준다 이러면은 어려울 때 어느 정도 보조를 해달라 해야지 이 인건비에 어느 정도 계속 매년 투자한다는 거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어려운데 이걸 계속 투자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학교에서 그 지난번에 그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역 뒤로 돌아가는 길도 막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뭐 장애우를 이렇게 그걸 한다고 어떤 봉사 정신이 많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지금 다시 철거하는 건 안 되고 어차피 낮에는 그 오픈을 하고 야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닫긴 합니다만 그 자물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입을 하려면 본인들이 이제 자발을 철거한 다음에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잘 이렇게 융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거기에 그렇게 문을 걸고 막 이래갖고 민원이 생기게 불편을 느끼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다면 이걸 뭐 지어줘서 우리 또 장애인 아픈 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케어 서비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심사숙고하셔서 이 일은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미래학교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와는 좀 격리된 분리된 그런 형태로 하고 오히려 또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1%가 거의 이용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방문 서비스,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사업 추진 배경인 홍의 의견은 저기 자기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고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저희 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들은 결과입니다. 홍위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죠. 하려고 네. 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은 거고 예. 우리 태백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대한 태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태백 시민들 중증 장애인 중에서 최소한 300명 정도 전수조사하는 그 크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시설을 이용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조사도 없고 홍위에서 이런 시설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하고 물론 이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조건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과연 정말
진짜로 우리 그 300명 중에 얼마나 이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정은 어디로 받았냐면 그 강원복지회는 법인이고 우리 이제 시에서 하는 이 장애인 거기 단체 거기 있는 거기 걸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 장비 같은 거는 여기 복지회 법인 법인 그 장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지정을 취소를 시킨다는 얘기. 지금 현재 우리 시 행정에서는 임차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건지 편상에는 저게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저당을 10억을 해주는 대신 건저당을 풀어가지고 우리 시가 다시 건저당을 잡고 운영하는 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랑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을 언제 하는 거죠? 시점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걸로 지금 입법. 이제 그 확인하러 내려오는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간까지는 하여튼 뭐 이게 시간이 많이 현재는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네, 그죠? 예, 이걸 이제 태백시가 인수를 하든 임대를 하든 했을 경우에 경영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경영이 돼서 안정적으로 경영이 돼서 67명 몇 명이죠? 하여튼 이렇게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인수를 한다고 치면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인수를 하거나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다든가 이게 기본적인 그 일자리를 좀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 문제나 예산 문제나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한 이후에 거기 태백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딱